입시를 묻다. 피기맘. 고3은 모두 수능에 올인할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저게 또 우리 고3 올라가는 고2들이 제일 착각하는 거죠. 전국의 모든 고3이 수능을 열심히 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고, 그래서 나도 수능이 잘 안 나올지도 모른다. 이런 거예요. 적들을 과대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전국의 고3은 모두 수능에 올인할까? 절대 아닙니다. 수능 포기한 학생이 더 많다. 자, 포기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해도 안 올라갈 것 같아. 솔직히 수능 현재 5등급 이하인데 맞아요. 네. 이게 내가 정시로 하는 거 의미도 없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냥 안 합니다. 얘네는 그냥 사고 안 치고 학교 졸업하거나 수시로 이미 대학 가는 게 네.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은 수능 보는 애들 중에 50%가 밑에 깔아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농담식으로 쟤네들 불러다가 쟤네들한테 조언을 해주면 그래요. 야, 넌 친구들이 1등이 너한테 잘해줬니? 밥이라도 사줬니? 그럼 너 시험 보지 마. 그게 보복이다. 소심한 보복이다. 그 요즘 결실을 갖고 굉장히 그 변수다라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고3 올라가는 애들 중에 5등급 이하가 수능을 안 봐줘버리면 현재 엄청나죠. 4등급이 예. 6, 7등급. 와. 재난. 쟤네는 그냥 공부 안 하고 봐주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저런 애가 반이 뭐야? 반 더 되죠. 네. 한 50% 이상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수시로 두 번째 부류가 진학 가능한 대학이 너무나 확고한 거야. 예를 들면 비강남형인데 전교 1, 2, 3등이야. 그럼 얘네들은 정시로 서울대, 연대, 고대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서울대는 지균을 받았고 네. 연대 면접을 받았고 네. 고대 학주도 받았어. 네. 뭐 다른 고민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네. 내신 하나라도 더 하고 자소서 100번 반복해서 잘 쓰고 네. 면접 준비도 미리 해야 돼요. 네. 이런데 몰입하는 거죠. 네. 수능 공부할 틈이 없어요. 그리고 수능은 뭐만 맞추면 돼요? 최저만 맞춘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시 대열에 합류하는 애는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 거점 국립대 갈 게 너무나 확고한 애들이야. 내가 대전 사는데 내신은 2등급이고 수능도 2등급이야. 수능은 2등급, 3등급이 섞여 있어. 네. 근데 이제 충남대 같은 경우가 지방 거점 국립대잖아요. 충남대 수능 최저가 3합 11 뭐 이래요. 그러니까 솔직히 수능 공부 한 개도 안 해도 최저는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에 더 신경 쓰겠어요? 충남대도 좋은 과 확실히 붙어야지. 그러니까 내신 좀 더 신경 쓰고 비교과도 책도 좀 괜히 읽고 네, 네. 면접 준비하고 면접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능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대 갈 게 아닌 전교 10등 이내의 비강남권 학생. 그러면 솔직히 얘네들 수능 최저는 고대가 제일 높은 거예요. 고대 최저 맞추는 거에 하는 거 정도인 거지 정시로 가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요게 이제 작년도 이게 작년 겁니다. 2020 학년도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제가 원점수는 원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넣었어요. 국어를 보면은 48만 3,068명이 응시를 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원점수 100이내가 777명입니다. 그리고 98이네, 2점짜리 하나 틀린 애가 2,306명입니다. 그리고 3점짜리 하나 틀린 애가 누적해서 3,391명인 거예요. 그리고 96점이니까 2점짜리 두 개 틀린 거죠. 걔네가 5,000명입니다. 여기까지가 99%예요. 네. 이렇게 100분의 1 계산하는 건데 99%가 5,000명이구나. 예, 왜냐면 48만 명이잖아요. 네. 1%가 4,800명이죠. 네. 딱 견적이 나오잖아요. 와. 그래서 91점 이상, 여기가 1등급이었어요. 네. 걔네가 23,000명인 겁니다. 저 파란색으로 이게 1등급이고 2등급이 85까지예요. 근데 90에서 86까지는 예. 솔직히 몇 점 차이예요? 90에서 86. 5점 차이잖아요. 예, 5점 차이. 5점 차이죠. 예. 두 문제예요. 두 문제 하면 올라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90, 그러니까 여기 2등급, 예. 여기 주황색이 예, 2등급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등급과 2등급만 수능 가지고 악다구니를 하는 거고 수학으로도 보면 수학 보니까 15만 3,800명 봤어요. 네. 이과가. 예.
봤더니 다 맞은 애가 893명이었어요. 그리고 한 개 틀린 애가 저기 96이네. 4점짜리 하나 정상적인 거 틀리네. 저기 98인에는 남학생 8명, 여학생 3명, 저 11명은 이상한 거 틀리네죠. 2점짜리 틀리네. 틀리고 싶지 않아. 틀리고 싶어도 틀리기 쉽지 않은 이상한 걸 틀리네요. 별로 없어요. 3점짜리 틀리는데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아싸라게 뭐 틀린 거야. 30번 틀린 겁니다. 걔네가 남학생, 여학생 합해서 2278명입니다. 얘네가 동점이에요. 여기까지가 의대입니다. 아까 의대 합하니까 3000이죠? 얼추 3000 이게 되는 거고 서연고의 컷이 하나 더 틀린 거죠. 그게 21번 틀려서 92점이네. 걔네만 4,800명. 합해갖고 8,666명. 수학의 변별력은 이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 보면 이제 88 받은 애들이 독자적으로 2,000명 있죠. 아니다. 7,000명이네. 남학생, 여학생 합하면. 그렇죠. 이 7,000명이 한 문제 더 맞으려고 1년 내내 아둥바둥 하는 거예요. 이게 수능 공부예요. 그리고 85점 받은 애, 3점짜리 하나 틀린 거죠. 걔네가 2,698명, 3,000명쯤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둥바둥 하는 게 인 거고, 예를 들면 이 밑에 70점대 애가 수능에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 2등급 중에 조금 더 많이 한 놈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경쟁인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애들이 뭐 수능은 남들도 다 하는데 어떻게 올려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결국 저 1등급 안에 이과 수학으로 1등급 안에 8,666명. 올해도 아마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 원래 15만 명의 4%면 6,000명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동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기도 보면은 93까지는 몇 명 안 되잖아요. 519명이니까 저기서 안 끊겨. 그래서 동점 4,800명이 한꺼번에 있는 92점이 언제나 1등급 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까지가 누적 비율이 5.6%였던 거지, 작년에. 올해는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수학은 변별력이 제가 자꾸 없다고 하는 이유는 그냥 96 아니면 90인 거야. 그리고 이걸 두고 1년 내내 이제 공부하는 거죠. 저 밑에 애들은 그냥 수포자라고 봐야 됩니다. 결국 자기 목표 대비 한 문제 더 맞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죠. 1년 내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간을 들여서 한 애하고 애초에 포기하고 안 한 애하고의 격차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런 면에서 수능은 결국은 1, 2등급 애들끼리의 정시 싸움은 얘네들끼리 싸움인 겁니다. 그러면 이과는 수학 가형으로 보면 19,000명, 한 2만 명 정도. 그리고 문이과 통합해가지고 한 58,000명 정도. 요 정도의 피 튀기는 싸움이다. 그렇죠. 거기가 이제 재수생도 있는 거고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미 1, 2등급에 있는 애들이 뚝 떨어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래 애들이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요 내부의 싸움인데 자꾸 해도 뭐 의미가 없는. 왜냐면 여기서 하나를 더 맞으면 수리 가형에서 하나를 더 맞으면 거의 저기 88이 92가 되면 몇 명을 제껴요? 8,000명 제끼는 거잖아. 16만 그렇죠. 4,907등에서 8,666등으로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내신은 0.04를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뻐꾸기를 올려도 결국은 그거 올라가고 끝나는 거잖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모두가 수능한다 이건 착각이다. 제발 싸움은 이거고 결국은 내가 목표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그걸 좀 이해를 해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최고의 학습 전략은 올해 고3 2022학년도 그 입시를 치르는 새 고3들에게 최고의 학습 전략은 수능 중심이다. 누가 됐든. 그래서 내신은 최소화하고 수능을 최대화하는 이 제로섬 게임에서 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봐야 되는데 전교 1등부터 5등은 다른 문제죠. 얘네들은 100% 수시로 갈 확률이 높으니. 추천받아서. 그렇죠. 그 얘들은 빼야 돼. 얘들은 어차피 가만둬도 둘 다 합니다. 그래서 전교 1등부터 5등. 강남의 경우는 1등부터 10등. 하여튼 요 안에 애들 자사고도 한 1등부터 10등까지는 놔두면 돼요. 걔들 하던 대로 하면 지들이 이미 균형 감각이 있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자, 문제는
11에서 30등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저는 내신은 최소화하고 수능을 최대화하는 게 전략이다. 그래서 내신은 언제 하냐면 좀 미리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언어와 매체는 아니면 화법작문은 수능 과목이니까 수능으로 미리 해도 상관은 없어요. 미적분도 수능 과목이니까 미리 해도 상관은 없는데 예를 들면 물리2 내신 대비를 겨울에 미리 한다든가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내신은 언제 하냐면 3월에 시작이 되면 수업 시간하고 그 수업 시간에 나가는 진도 보고 그다음에 시험 직전에 한 1, 2주 벼락치기 이걸로 내신을 끝내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정말 박박 긁고 탈탈 털어가지고 수능에 올인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목표는 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교 20등 때매한 애들 수시로 갈 때 진짜 없는 고대가 최고일 확률이 있는 이 친구들은 오히려 저는 목표를 이렇게 정해야 된다. 고3 6월 모평에 내가 10등 한다. 10등 제끼고 그 다음에 앞에 1등부터 10등은 수시로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정시 때 내가 1등인 거야. 정시 때 1등인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걸 목표로 해서 그럼 솔직히 내가 어느 학교든 정시 때 수능 1등 하면 대학 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가 무지하게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교 30등이다. 얘는 더 속편합니다. 아예 내신을 포기할 수 있잖아. 그래서 완전히 내신을 정리하고 고3 모의고사를 얘는 5등으로 목표로 정말 확실히 다 제낀다 생각으로 수능에 몰입해가지고 한번 해보면은 충분히 이럴 기회가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전부 다 1등부터 10등이 내신에 반하고 수능 반하는 것처럼 그 휩쓸려가지고 절대 수능에서 뒤집기를 못하는 거죠. 그게 1등부터 10등 애들의 교묘한 전략인 겁니다. 11등부터 20등이 수능 공부를 좀 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11등부터 20등은 21등 이하 애들이 수능을 못하게 자꾸 뭐라고 하냐면 둘이 만나면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인생은 수시지. 내신은 안 되고 수능을 어떻게 해. 그리고 이제 그 전교 1등 엄마가 11등 엄마 모아가지고 별다방에 모이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설득하는 겁니다. 철이 엄마 그래도 우리가 물리2 팀 짰는데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 들어오면 얘는 수능 공부할 시간이 줄어서 11등이 1등을 이길 방법이 없게 만드는 거죠. 전교 1등이 저렇게 한다는데 보통 이렇게 딸려가잖아요. 그래서 이 수준대별로 등수대별로 학습 전략이 달라져야 되는데 뭐 올해는 그래도 심플합니다. 수능에 몰빵하면 되니까. 그리고 1등들이 하는 말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그건 1등만이 그런 거고요. 나는 처지가 다르다. 그래서 최상위권 1등부터 10등들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괜히 바꾸면 안 돼. 얘네들은 애초에 잘해. 11등에서 20등. 그러니까 최상위에서 내신이 약간 빠지는 애들이죠. 얘네들은 내신으로 수능으로 최상이 되는 걸 전략으로 짜야 되고, 뭐 그게 사실은 우리가 오늘의 이슈인 이과에서 최상위나 상위권 주로 강남형에 몰려 있어요. 그 아이들의 전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애매한 경우에 이제 그 뭐 한 5등 정도 하는데 조금만 더 하면은 이제 서울대 직윤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받죠. 못 받는다. 1, 2등이 있는데. 그리고 고3 때 지집 있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강남형 스타일의 고등학교들은 1, 2, 3등이 3학년 1학기 때 많이 가려졌어요. 특히 과학 2 같은 거에서 인원이 워낙 쪼개지다 보니까 하나 잘못하면 막 3등급 뜨고 이러면 뒤집히는. 근데 내년에는 그럴 확률이 되게 낮아진 거죠. 그거 다 A이고. 과학이 다 A, B, C 이런 과목이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뒤집어도 별 차이가 안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애매하다고 하는 게 뭐 5, 6등은 이게 따라가기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엑셀로 그걸 해보고 5등도 할 필요가 있는 애가 있는 거고 내가 전교 7등인데 나는 연대, 고대, 이공계 정도만 가면 돼. 기계공학을 무조건 가고 싶어. 그러면 얘는 내신에 좀 더 투자를 해도 돼요. 근데 전교 5등인데 의대를 반드시 가야 돼. 그러면 얘는 이제 5등 유지해서 수시 해보고 오히려 수능 최저 맞추거나 정시로 도전해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아이들마다 약간 다를 수 있긴 한데 그거를 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표를 좀 만들어 보고
이렇게 가능하면 이제 우리 학교 1등부터 그렇게 쭉 다 네. 가상으로 한번 예, 계산해봐도 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놓고 내가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선배들이나 예.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예. 우리 학교 선배들이 수시로 학생부로는 어느 정도 가는지를 좀 체크를 해놓고 짜게 되면은 네. 그걸 좀 자유자재로 해볼 여지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교 20등, 30등은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건 반드시 뭐 수능으로 그쵸? 그냥 쫙 해야 되는 뭐 거고. 이과는 오늘 우리가 본 게 다예요. 예. 의대, 약대, 치대까지 다 받고 서영고, 서성한을 다 받잖아요. 예. 더 이상 빈틈은 없습니다. 없어요. 이건 뭐 완벽하게 그물 안에 있는 거고 예. 거기서 내가 어떻게 갈 건지만 짜면은 된다. 네. 긴 내용 그리고 세분화된 통계들 다시 한번 보시면서 궁금한 표라든지 이런 거는 다시 보시기를 하시면서 네.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몇 번이나 강조하신 부분이 내 목표에 맞는 대학을 엑셀로 정리할 것 그리고 그것에는 이제 수시 정보뿐만 아니라 정시까지도 같이 보면서 경쟁력을 확인할 것. 요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몇 번씩 강조를 하셨지만은 정말 실사구시네요. 데이터를 갖고 정리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는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혜웅 소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